이동영 작가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난이도 있습니다. 예. 네, 난이도가 이게요 말입니다. 진짜 이 작가께 이 청취자분들이 듣고 싶은 건요. 네. 이게 현재 어떤 상황이고 네. 어떤 쪽은 어떤 입장이고 이 작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작가의 안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합당론의 본질은 뭡니까 일단? 일단은 당 대표가 합당 논의를 던진 것은 통합해서 네. 선거에 승리를 하자. 선거에 치르자. 예. 지향점이 다르지 않는 정당 네. 아니냐. 예. 뭐 지향점이 같은, 같은 같은, 다르지 예, 않는 같은 다르지 않은. 예. 대통령도 평소에 지론이었다. 예. 하자. 예. 뭐 이런 거였고. 예. 근데 일단은 이게 아무런 논의 없이 네. 절차상 하자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논쟁이 붙다 보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합당의 명분. 네. 그러니까 통합해서 선거 이기자. 합당하면 선거 이기는 게 도움이 되나? 네. 또 이런 이제 반대측 의견이 네. 이제 올라오는 네.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중도층의 생각은 다르던데, 네. 라든가. 뭐 어제 김상욱 의원도 그런 얘기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합당 쪽의 명분이 깨지는 게 네. 지금 맨 처음에 이거 주장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당원들 또 지지자들의 합당 찬반이 네. 처음에는 합당이 훨씬 높았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대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팽팽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 통합해서 선거 이기자고 했는데 네. 당내에도 통합이 안 되는데 네. 누구랑 통합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당내도 이렇게 갈려져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고 어느 방송에나 다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이 문제 던져서 당이 분열되는데 누구랑 통합해서 누구랑 선거를 이긴단 말입니까? 네.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 거죠. 이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기에. 저는 정리를. 지금 초선 의원도 네. 그렇고 네. 재선 의원들 이야기도 수임 기구를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논쟁과 토론 네. 과정을 거쳐가지고 선거가 이제 임박하니까 여기서는 못하고 네. 선거 끝나고 논의를 해보자. 지방선 끝나고 하자.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지방선거 끝나도 못하거든요. 네. 8월이 전당대회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가 와서 그때 다시 네. 논의해본다. 네.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원 투표하면 분열만 가속화될 것이다. 그럼요. 이게 이 작가 생각이죠. 아니, 왜냐면 예. 우리 앵커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정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원 투표를 붙일 때 예. 결과가 항상 80대 20이었습니다. 예. 늘. 예. 그 당이 하자는 건 다 따라가요, 당원들은. 예. 근데 6대 4가 좀 그랬다. 6대 4도 이상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1대1 당원 투표가 6대 4 나왔잖아요. 예. 지난번에 했을 때 정족수 미달로 이게 부결됐지만 예. 그때도 찬성이 7대 3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왜 6대 4가 됐냐? 예. 이 합당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또 반대를 던졌기 때문에 예. 지금 7대 3, 6대 4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만일 이거 합당에 대해서 찬반 던지면 저는 6대 4도 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예. 5.5나 4.5 예. 혹은 5대5 혹은 예. 반대로 나왔을 때는 정청래 리더십이 굉장한 스크래치입니다. 예. 예. 저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청래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봐요. 그런데 일각의 이건 전망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각에선 그래도 당원 투표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예. 일각에선 그거 못한다.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아니 이게 수기 과정을 계속 그럼요. 하다가 이게 뭐라고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 네. 생명을 겁니까? 네. 그리고 정말로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네. 이번 지방선거에,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한다. 예. 그러면 몰라요. 예.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만 갖고도 선거 치러도 이깁니다. 네. 근데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시간을 조금 두면서 네. 수임 기구를 꾸리자 또 토론하자 오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탈출 방안을 조금 마련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결국은 못할 것이라 봅니다. 예. 그런데 저도 이 작가 견해에 동의하지만요. 저 어떤 부분을 동의하냐면 합치나 안 합치나 네. 선거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동의한다는 얘기 너무 합쳐라 안 합쳐라에 동의한다는 네. 얘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합치지 않으면 후보 이 조정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 선거 연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안 가능하고요. 합쳐도. 예. 왜냐하면 예. 조국 혁신당이 지금 네. 호남 이외에 다른 곳에 출마할 수 있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예. 그럼 호남에서 연대하면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전국적으로 후보를 다 내면 네. 엄청난 돈을 써야 되는데 예. 조국 혁신당이 지금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연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대는 가능하죠. 예. 연대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치르면 되고 지금 앵커 말처럼 이게 뭐 합당을 하든 안 하든 선거결 크게 차이가 없을 것 예. 같은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예. 벌어졌느냐. 뭡니까?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고약하게 됐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걸 던지고
김어준 씨가 이걸 받고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여론 회사를 돌려가지고 네. 찬성이 많이 결과가 나왔고 예. 거기다가 그 딴지일보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네. 마지막에 유시민 작가가 등장해가지고 예. 김민석 총리 비판하고 조국 대표가 큰 물로 들어와야 네. 대통령이 된다 이야기하고 합당 찬성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국무총리가 나 여론조사 빼달라 그랬는데 김어준이 계속 놓고 예. 이게 한쪽으로 여기 한쪽 편이 된 것처럼 돼버렸어요. 예. 거기다 지금 강하게 합당을 반대하는 김영우, 강두구, 네. 한준호, 김문수, 박성준 그다음에 민주당 혁신이 여기다 찐 친명이거든요. 네. 여긴 다 반대예요. 네. 이쪽이 한쪽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반대하는 친명 그룹은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친문 또 친조의 부활을 놀려가지고 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갈라지는 건데 네. 이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참 고약하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황의 본질은 뭐 친명 대 친청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소설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뭡니까? 이 세력 이 어떤 분열의 본질이 다 뭐 해석들은 많이 하는데. 저는 예.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기회를 놓쳤다고 봐요. 예. 합당할 수 있는 한 두 번의 찬스를 놓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호 전 수석이 이야기한 거 대통령도 평소 갖고 있는 지론이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선거 때든 혹은 평상시에 계속 네. 뭐 다른 당이 아니니까 합쳐야 된다. 네. 지향점 같이 합쳐야 돼. 그 말 했을 거고 네. 대통령이 된 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상호 수석 얘기도 예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도 그 얘기를 들었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고 모든 사람들이 합치는 거는 그렇죠. 오케이 한 거예요. 예. 그 언제 합치냐?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예. 그다음에 또 언제 합치냐? 조국 대표 사면 뒤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때 얘기했습니다. 예, 예, 사면 예, 뒤면 아마 예. 합당 논의가 있을 것이다. 예. 근데 하지 않았어요. 예. 하지 않고 보궐선거에 후보 냈고 예.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도 안 합친다. 예. 우리 따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예. 그래서 이미 그게 끝나고 버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들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배지를 다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그럼 연임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를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나오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패착이라고 봐요. 예. 나오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만들도록 오해를 받도록 그렇죠. 했다. 뭐 이런 그러면 얘기인데. 오얏나무 아래에서 예. 뭐 그걸 깎을 보면 맸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요. 아까 이 작가도 말씀하셨지만 합치고 안 합치고가 어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상황도 아니고 예. 뭐 통합이란 건 어떤 두 당의 지향이 같이 못 갈 정도 다른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반대하는 쪽에서 저렇게 극렬하게 꼭 반대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합치고 그냥 같이 예. 편하게 가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또 극렬하게 반대를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 정치는 우리가 이성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예. 감정이 좀 지금 양쪽 감정이 있죠? 많이 쌓였죠.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절차의 부당성 가지고 논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세력들이 이게 합당 찬성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네. 같다. 그러니까 반대에서도 감성으로 부딪혀가지고 그건 절대 안 그래서 된다. 지금 감정 대립이 좀 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참전하고 네. 오히려 더 불을 붙였다고 봐요. 아, 그래. 감정 대립에. 감정 대립에. 예. 그래서 더 심각하게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유시민 작가 옹호하는 사람이 생기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예. 그래서 이게 당원들뿐만이 아니고 예. 이게 진보 커뮤니티 있잖아요. 예. 커뮤니티에도 지금 반반 갈라서 싸우고 있어요. 예. 저는 말입니다. 이 언론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딱 하나입니다. 지금 방금 내가 이 작가한테 물어봤다.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인가? 아닙니다. 예. 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울 일인가? 네, 그렇죠. 이거 뭐 살짝 방법론적인 차이, 시기의 차이 예. 이 정도인데 이게 무슨 죽자고 달려들 일인가? 거기다가 말입니다. 아까 감정을 어느 쪽에 건드렸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한쪽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너무 극단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반대를 그렇죠. 막 하니까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 그렇습니다. 같은 예. 경우에는 예.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한 3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뭐 혐오성 발언을 하지 말자.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같은 예. 당인데 너무나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예. 극단대로 가면 안 된다. 예. 같은 당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던져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당 대표가 쉽게 철회하기는 또 모양새가 예. 빠지니까 예. 적절한 탈출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봐요. 됩니까? 그리고 제가 예. 이거는 뭐 초선 재선 의원도 말한 거니까 기구 수임 띄워가지고. 그럼요. 예. 기구를 띄워서 예. 우리 천천히 논의를 해보자. 예. 게다가 원래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합당은 예. 거의 대부분 당연히 언젠간 하겠지라고 뭐, 예, 생각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그룹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예. 어쨌든 총선 전이나 대선 전에는 합쳐서 하나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예. 그것도 지도부가 좀 머리를 짜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각의 어떤 해설은요. 해설은 네.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어떤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이건 그냥 단순한 질문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금 청와대랑 부딪혀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맞지 않는 해석 같아요. 맞지 않다고 봐요. 그죠? 네. 그럼 당연히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 네. 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싸울 것인가? 그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예. 여론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예. 너무 좁게 해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예. 이렇게 거칠게 반발이 있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할 때 예. 그때도 당원 투표 붙였거든요. 예. 8대 2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도 예. 탑다운이었어요. 예. 뭐 무슨 꾸려가지고 논쟁하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당대표끼리 만나서 합시다 하고 당원도 붙으니까 8대 2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정청 대표 그렇게 했는데 네. 그때랑 완전히 다르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때는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네. 뭐 부딪히거나 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뭐 당에서 무슨 당정청이 무슨 안을 네. 내면 비판하고 우리는 더 왼쪽으로 더 파란색이 네. 되겠다고 얘기하고 보궐에 후보 내고 껌껌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간과한 것 같고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혹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비토하는 세력이 민주당에 있다는 걸 또 간과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너무 쉽게 던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아차 하고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당과 네. 뭐 청이 엇박자가 네. 난다거나 네. 정청래 대표가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토를 한다거나 네. 지금 그렇죠. 7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기한테 의도를 도움될 게 가졌다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건 잘못된 분석 같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잡음이 일어나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시지만 감정의 동물인데 네. 청와대 쪽의 기류는 어떻다고 추정하십니까? 어렵네요. 아니 무슨 난이도가 말이죠. 아니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우상호 수석 얘기한 게 정답이죠. 예. 대통령도 원론적으로 대통령 찬성한다. 예. 그러나 그거는 최근 일이 아니다. 네.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언급할 수가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 또 묘하게 예.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뭔 아주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 이슈를 받고 국민들의 박수 받을 행동을 하면 찬물 끼얹는 행동을 한 세 번 네. 연달아 했단 네. 말이죠. 그럼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코스피 5천하고 다들 으쌰으쌰 하는데 네. 딱 이거 던져서 묻혀버리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대통령이 SNS 정치를 다시 재개했겠어요. 네. 그 답답함의 어떤 표현이다. 답답함이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뭔 일을 하면 당이 서포트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일주일 내내 이걸로 네. 언론이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산도 청와대도 네.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합당에 반대한다고 크게 언론을 통해 나섰던 김영우, 강두구, 한준호, 김문수, 박성준 이 혁신위 네. 이 멤버들이 다 찐명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사람들이 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감정이 붙었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만 설명드리면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래 SNS 정치를 말입니다. 네. 지금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청와대에서도 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의심은 안 할 그런 거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뭐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왜 상황을 자꾸 저렇게 만들지 하는 섭섭함은 있다는 있을 판단이군요. 수밖에 없죠. 예. 그럼 정청래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상황 판단이라고 평가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예. 어쨌든 뭐 여론 동향을 수집하는 거나 정력 예.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고 예. 보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김민석 총리 네. 같은 경우에도 뭐 공공연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당 대표가 로망이다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에 나 네. 넣지 말라고. 네. 당 대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예. 그렇게 해석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정청래 대표도 나 연임 안 한다 네. 한 적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예. 그럼 벌써 두 사람이 그럼 공천권을 진 다음 총선에 크게 싸우겠구나. 예. 누가 봐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지지자도 갈라질 수가 네. 있는 것이고. 근데 거기 연장선에 또 이것도 있다고 예. 봐요. 이 싸움의 본질은 뭐 거기 더 가깝다. 본질이라고 할 수는 본질은 없겠지만 아니지만 예. 그런 요소가 있다. 당연히 예. 요소가 있죠. 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김민석 총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 예.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 이 시점에 그런 비판을 하지? 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1인 1표제는 어떻습니까? 1인 1표제는 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 때도 예. 그런 거고 정청래 대표가 이어받아서 하는 거니까 네. 이건 가는 게 맞습니다. 맞죠? 당연히 그건 맞죠. 네. 이 일로 가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반대표가 좀 높아지는 네.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인 1표제 했더니 당이 더 이상해진 것 네, 같은데? 네, 네. 라고 이제 의심하는 분도 좀 계시긴 하죠. 네. 특히
최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호남의 유령 당원이 몇십만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에서 그걸 잘 걸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없게끔 만드는 것도 지도부의 일이니까 그것도 잘 걸려야 돼요. 그 제도에 대한 기술적 보완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 신천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럼요. 그래 그거 하려고 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완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정청래 대표가요. 1인 1표제 도입을 하면 개파 보스의 눈치 안 봐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을 또 언론이 무슨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집에서 싸우는 걸. 그건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한 건데 정청래 대표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 시절에 문재인 지지했고 이낙연 대표 시절에 이낙연 지지했고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지지한 사람이에요. 그게 개파가 그래서 그렇게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 당원들이 글로 가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박찬대를 지지했는데 사실 혈혈단신으로 당선된 거예요. 지지자들 도움받아가지고 그 얘기의 연장선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개파 눈치 보지 마라. 그리고 본인이 김종인 대표 때 거기 안 따라서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 그 아픔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이 전체 판을 잃는데 말입니다. 좋은 도구는 청와대와 대표의 대립구조로 보면 굉장히 해석의 오해를 가지고 쉬운데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였던 잠재적 대립구도로 보면 판을 해석하는데 오히려 쉽다.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근데 그게 중요한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고 그건 분명 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죠. 요인 중에 하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대통령 취임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당내 권력 투쟁을 벌써 한다고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앞에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섞여 있는 사안이다. 또 게다가 지난번에 정청래 박찬대가 좀 세게 붙었던 거 그것도 아직 조금 앙금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박찬대를 지지했던 많은 의원들이 그런 앙금이 좀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뒤섞여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도 이제 각자의 주장대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보수 스피커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지 진보 진영은 거의 대동단결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집권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뭐 지금 정권이 안정적이니까요. 검찰 권력 때도 한번 크게 붙었고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한번 세게 붙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누구 편이냐 이걸로 뭐 싸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검찰 얘기를 하면 이 작가 욕을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 검찰 개혁 논란 때 정말 그 진보 진영에서 뭐 죽이니 살리니 엄청 싸웠잖아요. 쑥 들어갔네요. 쑥 들어갔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검찰 얘기 좀 해볼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